네, 안녕하십니까. 깡센컬러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보게 되면 장중 지수가 1,700을 이탈한 흐름도 나타났었고, 그러고 나서 1,800을 넘어가는 흐름도 나타날 정도로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시장을 보여줬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만큼의 변동성을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변동성도 컸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증권사라든지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들의 이제 1,300도 간다, 1,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인데, 우선 이제 미증시가 급등을 했다 부분이 있었고, 아침에 이제 연준에서 양적 완화 이것도 시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전에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4월 1주차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할 경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을 보도록 하죠. 거래대금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13조 3천억. 그만큼 시장에서 투매도 엄청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다른 매수세도 그만큼 많이 실렸고, 반대 매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3.4% 하락해서 1770선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1조 1,600억, 그러니까 앞전 지난주 월요일 정도가 1조 2천억 정도 됐었는데, 거의 그 정도 급의 매도를 했다 되는 케이스였고요. 그다음 기관에서는 반대로 연계금을 중심해서 5,800억의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받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이제 만기일날 만기 끝나자마자 선물 쪽에서 추가적인 기관에서의 손절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량이 떨어지면서 더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3% 정도 하락해서 240.5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선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선물시장에선 1,700개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끝나자마자 선물 쪽에서는 대규모의 매수를 했다 이 포지션이 나타났었고, 옵션 포지션을 사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상황인데, 옵션에서만 상승 포지션으로 530억이라는 매수를 진입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에서 만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를 잡는 경우는 거의 최근 10년 동안에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위쪽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잡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그 목요일날 만기가 끝날 때 1.67%까지 벌어져 있던 그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약보합 베이시스 정도로 맞춰 놨다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근거는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개인들의 신용이 많았다라는 부분과 이제 아무래도 심리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난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장중에는 500포인트를 깨는 이제 13%대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절반 정도 축소돼서 7%로 마감이 된 524포인트로 마감되었는데, 524포인트, 그러니까 520포인트 전후는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은 그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8조 정도. 반면에 수급을 볼 때는 외국이나 기관이나 양쪽에서 다 1,0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들의 매매 빚이 높다는 부분이 결국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도록 하죠. 우선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중국이 이제 거의 종식기에 들어갔다가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거의 이제 종식기 초입에 들어올 정도까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집단 발병이 나타나고 나서 약 2개월 정도 후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대규모의 전염병을 최근 들어서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공포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케이스인데, 먼저 발생을 대규모로 하고 이거를 진전시키는 과정이 2개월 정도 지나면은 나타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런 부분이 먼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공포감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데, 그게 4월 1주차 정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피크아웃이 나오느냐가 4월 1주차까지 가장 중요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이 공포 심리가 완화되려면 피크아웃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각국 정부가 최대한 얼마만큼 통제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을 얼마만큼 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선은 3월 말부터 반도체 육성 이익이 펀드를 다시금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나오면서 하락이 1%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거의 역사를 쌓아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하락을 했었다 이 부분도 87년도 이후에 최대 하락이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역시 2008년도 10월 금융위기 이때 이후로 가장 최대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실정 자체를 인식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단순히 여행 금지를 한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실망 매물과 하락을 나타내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긴급 사태,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좀 더 시장에서 충격도 덜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언을 했고, 그다음 연준에서 국채 매입을 시사를 한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좀 전에 나타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가지고는 시장을 방어를 못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었는데 양적 완화도 시작을 한다고 됩니다. 미 의회에서도 역시 코로나 관련된 이런 협조가 나타나면서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유가를 안정화시킨다라는 부분도 나타나면서 이제 유가 매입을 시사했다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업종이 다 강세, 급등은 나타냈는데 반대로 금 관련된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하락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국내 사이드카가 이제 실제적으로 목요일날 발표가 되었었고 장중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이런 과정이 나타났었다. 실제로 반등이 나타날 확률을 보게 되면 이것도 금요일날 말씀드리겠는데 발동된 다다음 날이 확률이 가장 높다고 됩니다. 상승 확률이. 이게 왜 그러냐면 발동을 하면서 신용 담보의 부족이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대 매매가 그 다음날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국내 금요일 날이 되는 케이스고요. 오히려 그 한번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시장에서 단기 낙폭이 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상승 확률이 76% 이상이 나타난다 된다. 오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선은 반등이 나올 때는 실제적으로 추세가 바로 바뀔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차트로 봐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차트에서 급락이 떨어지게 되면은 차트 자체가 추세 라인을 다 붕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추세를 회복시키지 못한다가 되는 거고 우선은 단기 반등은 기술적 분석, 기술적 반등 이 부분이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 전환 자체가 악재 해소 또는 강력한 정책 대응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강력한 정책 대응 이 부분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결국 뭐냐? 악재 해소란 부분이 나타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급증되는 부분이 피크아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결국 중요하다고 됩니다. 그래서 4월 1주차까지 시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급증 이 부분이 피크아웃을 어느 정도 나타내느냐 그리고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포가 완화되느냐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나중에 추세 전환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공포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시장에서 더 나타낸다 이런 부분도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는 비이성적인 상태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급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급락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자산 가치라든지 글로벌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생각을 할 때 과연 비이성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었다. 그 부분을 회복하는데 과연 얼마나 걸리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바닥에 나왔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노린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반등이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타났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자체가 우선은 고평가 영역까지도 들어갔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기업들의 실적보다도 주가의 급등이 훨씬 더 빨랐던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기 급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시기는 실질적으로 2008년도 10월 달부터 단기 급락이 나타난다. 이 당시가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하락 쪽과 상승 쪽 굉장히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실제로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가 10월 24일 날 10.57%라는 급락까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수상으로 볼 때가 이제 900포인트를 이탈했던 그 날이 되는데 이탈하고 나서 바닥을 만들고 그다음부터 단기적인 반등이 약
8거래, 9거래 정도, 2주 정도 되는데 2주 동안 반등이 약 37.2%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급락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도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 당시가 우리가 자산가치 PB의 0.7배, 78배, 77배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이보다 더 낮은 상태까지 내려왔다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트 지수로 볼 때는 앞전에는 1000포인트도 깬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1700도 깨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빠질 자리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밸류라는 부분을 따지게 되면 실제로는 현재 위치는 2008년도 저점보다 더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 반등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앞전에 시장에서 워낙에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나타날 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오히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상승 사이드카가 약 5번 정도 발동이 되면서 그만큼 급등도 가능했다가 됩니다. 자, 2011년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의 신용 등급 하락이란 부분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똑같이 현재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가 시장에서의 소비 시장을 위축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미국의 신흥등급 강등과 유럽에서의 재정위기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때는 이제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서 약 24% 정도 빠졌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하락 기간이 이 당시엔 좀 길게 나타난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로 약 20% 정도의 반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8년도와 2011년도 단기 급락이 크게 나타난 폭에 정확하게 61.8% 정도 되돌림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안정화를 거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는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했던 이력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래 이번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1월달 고가가 아니라 2월달에 고가를 만들고 나서 단기적으로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었는데 한 달 시간 동안 고가 대비해서 약 25.6%까지 급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여기서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61.8%가 여태까지 2008년도와 2011년도까지 기술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자리대가 2015포인트 전후까지가 우선 열린다는데 공교롭게도 2015포인트라는 자리대가 우리 자산 가치로 얘기할 때 0.8배 정도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밸류로 따질 때는 1975에서 2015포인트 이 라인대가 예전 2008년도의 밸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빠졌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닥이 나왔냐 이 부분만 중요한 것이고 바닥이 나왔다면 서서히 각국 정부의 정책 공조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이고 보통 이제 글로벌 경기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가 나중에 가장 이제 선례가 나타날 텐데 야 중국이 2개월 동안 제대로 공장 생산도 못했고 소비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됩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어떻게 보면 연초에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말이면 코로나 종식이 아마 선언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될 경우 2분기에 대규모의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위축된 소비를 얼마큼 차리냐에 따라서 1분기에 무너졌었던 경제 성장률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책 공조란 부분이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약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면 글로벌 경기 성장이란 부분이 각국의 정책이란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탄력적인 반응도 가능하다가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금요일날 지수 하락을 보게 되면은 지수 뭐 다 빠졌다. 똑같은 케이스였고요. 시장에서 반등을 할 때 연기금을 중심으로 반등시켰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시총이 높은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반등시켰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와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 이쪽에서가 좀 더 그나마 하락이 덜 떨어진 모습이었고 대부분 다 하락이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주 동안에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에 결국 지수를 보게 되면 한 주 동안 지수가 13.17%라는 급락이 나타났고 코스닥은 18.48%라는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바닥이 나왔다는 부분과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바로 보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수급을 보면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5조 1,000억이라는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가 되고요. 역시 개인들이 꾸준히 받았다가 되는데 결국 개인들에서 손절성 물량이라든지 투매가 나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가 1조 1,000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지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도 규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아무래도 개인들의 비중이 높았다 보이고 선물 쪽에서가 만기가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이 만기가 정도의 매수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옵션 포지션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죠. 금요일날 이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인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렸다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3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다 시장에서 3월 하방을 얘기하는 풋이 소위 말해서 엄청난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미증시가 또 바로 급락을 또 나타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낮게 출발했다. 시작하자마자 개인들이 하락 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상승 하락 배팅을 들어간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콜에서는 당연히 매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시장에서 지수가 더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전체가 다 하락 포지션만 취한 그런 포지션을 만들었었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락은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로 크게 풋에 대한 매도를 하고 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매수를 크게 키웠다가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금요일날 시장에서 급반등이 나타났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도 이런 포지션 때문이다. 보통 우리가 대규모의 옵션에서의 자금이 움직일 때 그때는 이제 그 다음번 크게 얼마까지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245에서 247.5라는 자리대를 저점으로 어느 정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상단 자리가 267.5에서 270까지 이렇게 열린다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지수로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1970에서 2015포인트 전후 여기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잡았다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아니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4월달에 아까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고 시장에서 공포가 완화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추가 반등도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 하나를 지금 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 없어서 못할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로 설명해 드릴 거죠.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상에서는 앞전에 2016년도 이제 2015년도 저점을 이탈했다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형지수 그리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저점을 맞는 자리가 225포인트인데 이 자리대가 실질적으로 2015년도와 16년도의 저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1년도에 시장에서 무너질 때 선물지수로 볼 때는 213포인트대까지 저점을 깨고 나서 올라선다. 그러고 나서 반등하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대가 22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225포인트의 자리대가 지켜졌다는 얘기는 박스권의 하단을 지켜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반등을 하면서 추세의 하단 자리대 조금 못되는 자리에서 끝냈다 이렇게 되는다. 이 자리대를 지켜주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4월 초까지 시장에서 이 라인대 정도를 회복해 준다 되면은 그러면 시장 자체가 세기형으로 돌파가 가능한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까지 시장이 변동성은 여전히 셀 수밖에 없겠지만 얼마큼 회복을 하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느냐 이때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로 인해서 움직였던 이 부분을 빼버린다면 시장에서 위쪽 방향으로 세경이 완성될 가능성도 있다 됩니다. 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됐을 때 시장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정부에서의 돈을 푼다거나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라든지 부양책이 이미 시장에는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포감이 심하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도 시장에 민감하게 그쪽에서 무게가 실려 있지만 실제로 시장은 오히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재정 정책이라든지 부양책이 시장에서 하나씩 쌓여가고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전망 자체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전망 똑같습니다. 지난주가 바닥을 맞는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연준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미국에서 금요일날 진행이 된다.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변동성은 서서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수는 이번 주에 1860에서 1910포인트를 회복하고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의 양해 이 부분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양해를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이 부분은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1890에서 1985포인트 이게 1970에서 2015포인트의 중간마디 정도 된다.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4월 첫째 주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부분이 피크아웃을 했냐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금요일날 잠깐 나고 나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신용담보비율 140% 유지도 어느 정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쇼커버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을 때 그동안에 많이 매도했던 그 물량들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거나 시장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결국 그 공매도했던 부분은 시간의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쇼커버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를 보면은 너무나 약간은 어이없는 부분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자산가치 0.2에서 0.3 PBR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4에서 5%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너무나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현재 금리라든지 전 세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주식에서 배당 투자만으로도 5% 이상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현재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나 극단적인 비교보다 한 번쯤은 시장에서 이런 배당주도 납법과대 가치주, 배당주도 시장에서 은행 이자보다 몇 배가 높은 기본 상승률이 보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만 갖고도 시장에서 충분히 증시에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앞전의 과거 사례라든지 각국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추가적인 비관보다는 우선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 때까지는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부분을 노려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연준의 제로 금리 관련된 내용 나왔고 양적 완화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기상사태 선포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강력한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증시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증시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해석을 하게 될지 오늘도 시장을 계속 토마토 TV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모닝쇼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입니다.